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이어서 확통 한번 풀어볼게요. 자, 23번. 오, 엄청 간단한 문제. 표준편차가 사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흔치 않아서 당황했을 수는 있으나 23번이잖아. 그냥 푸셔야 돼요. 표준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준편차가 12고 크기가 36이고 새로운 표준편차를 물었으니 루트 36, 6으로 나누면 답은 2번. 간단. 그 다음. 다항식 예의 전개식에서 x의 6제곱이야. 근데 얘는 일단 건드릴 수가 없고 이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OC 아래 x의 r제곱에 마이너스 2의 5-r제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랑요. 앞에 x제곱 플러스 1이 곱해지니까 여기서 x의 6제곱이 되려면 여기서 x의 6제곱이 나오거나 아니면 얘랑 곱해질 x의 4제곱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인데 r이 6이 될 순 없잖아. 그러니까 r은 무조건 4구나. 개수를 물었죠? 개수는 5, C, 4랑요. 요것도 개수가 되죠? 마이너스 2에 5-4 이렇게 되니까 5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답은 1번. 오케이. 그 다음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가 주어져 있고요. EX가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러면 일단 평균이 나와 있으니 얘 곱해서 평균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4분의 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4분의 A가 얘 넘기면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고 따라서 A 값은 2가 된다. 얘가 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V2X니까 얘는 4VX고 VX는 분산이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잖아. 제곱의 평균은 3, 3, 9, 2, 2, 4, 1이네. 얘가 되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9가 나와서 이 값은 4 곱하기 2분의 9, 9, 2, 18 답은 3번. 오케이, 얘도 괜찮. 그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 자, 여러분 얘네가 갑자기 ABCD까지 줬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자연수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크지. 그럼 곱하기 8이 되려면 일단 ABCD를 생각해 봤을 때 될 수 있는 게 곱하기 8, 1118이거나 순서 바뀌어도 되고 아니면 1, 1, 2, 4거나 1, 2, 2, 2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보니까 1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 일단 아웃이지. 이거 11이니까 얘 아웃이고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끝! ABCD에 대해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번갈아서 ABCD를 가질 수 있지. 그 배열만 해주시면 되죠. 그럼 4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팩 더하기 4팩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팩이니까 12 더하기 4 답은 16. 4번. 그 다음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임의로 카드 4장을 동시에 꺼내서 작은 수부터 1, 2, 3, 4로 놓겠대. 근데 A1 곱하기 A 값이 홀수라는 건 홀수 곱하기 홀수만 홀수니까 A1과 A2는 둘 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고 홀수 1, 3, 5, 7, 9 중에서 A1과 A2 두 개를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그거보다 큰 A3 더하기 A4가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3, A4는 무조건 6, 10 이렇게 가져야 되네. 6, 7, 8, 9, 10 안에서 뽑힐 수밖에 없어. 5 같은 애가 나와버리면 둘이 더하면 15밖에 안 되니까 안 돼. 결국에 이 A3부터 A4까지는 6, 7, 8, 9, 10 중에서 뽑아줘야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 홀수 곱하기 홀수라 했으니 A1과 A2를 1,3, 1하고 3이라고 잡아보면 그때 A3, A4가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둘이 더한 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써보자고. 그러면 A3이 6이고 A4가 10일 때 되고 70도 되고 80도 되고 90 이렇게까지도 되고 아니면 얘가 6하고 9는 안 되지. 7, 9일 때 되고 7,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세졌네. 아니에요. 7로 넘어가서 볼게요. 7, 9, 70 했고 미안해. 계획이 바뀌었어. 60, 7로 바로 넘어갈게요. 7, 9부터 되고 7, 10 되고 8, 9 되고
8, 10 되고 9, 10 이렇게 되네요. 6가지. 그럼 끝났어. 1,3일 때 6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얘가 1하고 5를 가져도 똑같잖아. 이거는 6부터 이제 갖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1, 3일 때나 1, 5일 때나 얘가 3, 5를 가질 때나 요 케이스는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케이스는 3 곱하기 6. 요거 각각이 6개를 가지니까 총 8가지가 여기서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이 이후에 1, 7 이런 애는 왜 하느냐? A2가 7이 돼버리면 이렇게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 얘는 이제 따로 보자는 거지. A1, A2가 1하고 7이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면 3하고 7이거나 5하고 7을 갖게 되면 A3은 8부터 가질 수 있으니 A3 더하기 A4가 여전히 16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되려면 이때는 그러면 8, 9, 10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네. 이거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니까 3C2가 돼서 3이 되네요. 그럼 요거 3가지, 요거 3가지니까 총 9가지. 선생님, 1구는 왜 안 돼요? 1하고 9를 가지면 얘네가 10밖에 못 같으니까 둘이 잡을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9는 가질 수가 없네. 이게 끝이야. 그러면 3 곱하기 3, 여기에서는 9가지가 나오네. 총 18, 9니까 총 27가지가 나오는데 확률을 물었네요. 확률. 그러면 10개 중에 4개를 뽑는 중이니까 얘는 10C 4분의 27 이렇게 될 것이고 10, 9, 8, 7, 4, 3, 2, 27 이렇게 되니까 4, 2, 8, 3, 3, 9, 3, 9, 27, 70분의 9가 답이 되겠네요. 5번. 오케이. 괜찮죠? 그 다음 28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예라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아하 gx는 fx 그래프를 왼쪽으로 6칸을 밀었구나.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그러면 일단 요게 힌트인데 얘는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gx는 이 fx 그래프를 6칸 옆으로 민 거다. 요렇게만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럼 똑같이 생긴 애가 오케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냥 요렇게에다가 요렇게 하나가 있고 요렇게 하나가 있어서 얘가 fx 그래프고 여기가 m이라면 6칸 밀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g 지금 요런 느낌이잖아. 요런 상황인데 가에서는 11보다 이게 x인데 11, 23 이렇게 끊었을 때 23이 여기면 안 되잖아. 11이 당연히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대략 한번 끊어보면 여기를 11이라고 하고 여기를 23이라고 하면 1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랑 2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같다라는 거면 이쯤 이렇게 돼서 여기가 같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일치한다는 얘기지. 요 y좌표가 일치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가운데는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니까 34, 17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17. 그러면 얘랑 더했을 때 2m-6이 나누기 2한 게 17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얘는 m-3이 17 따라서 m이 20 이렇게 나오네. m이 20. m이 20이야? 그러면 얘는 14 이렇게 나오고 문제에서 일단 2의 x가 20이 나오네. 얘가 바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k 값이 뭐냐고 묻는데 어떤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y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둘이 합해서 1이 돼야 된대. 오케이. 그 k 값을 찾아서 얘의 값이 이거일 때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x의 경우는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 시그마, y의 경우에는 얘가 14의 표준 편차 시그마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럼 저 k 값만 찾으면 되는데 k 값을 이렇게 그렸을 때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랑 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렇게 합해서 1이 되길 바란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k 값이 뭐여야 되니? 봐봐. 내가 k를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합해서 1이 돼? 아니잖아. k를 이렇게 잡아줘야 여기가 k가 되어줘야 fx 부분에서 k보다 작은 이거랑
K보다 작거나 같은 Y 부분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얘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여기가 K가 돼줘야 얘랑 얘를 더한 나머지 부분 더한 게 1이 나오는 거잖아. 아, 그럼 여기가 K가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K가 17이다. 이렇게까지 나와주는 거지. 근데 이제 마지막 힌트가 뭐냐면 P의 X, K 17보다 작거나 같은 얘랑 P의 Y가 1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한 게 0.1336이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표준화를 시키자. Z가 되고요. 17에서 20 빼면 마이너스 3 시그마 이렇게 되고 더하기 PZ가 14 빼기 17 17 빼기 14니까 3.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런 상황이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 마이너스 3, 시그마 어쩌고 있고 3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대칭으로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그냥 2배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 부분이니까 제가 시그마는 안 썼어요. 대칭만 찾으시면 얘는 그냥 2배의 PZ가 시그마 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 계산한 게 0.1336이니까 얘가 몇이라는 얘기야? 0.0, 2, 62, 2, 62, 2, 86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보면 요 상황에서 어떤 시그마 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분이 0.668이니까 요 부분은 0.5에서 빼면 4332 이렇게 되지 0.433이 1.5네요. 얘가 1.5가 돼야 된다. 2분의 3이 돼야 된다. 따라서 시그마가 2가 되죠? 시그마 2 되니까 얘도 2다. 답은 22, 4번. 얘는 그림을 그려서 좀 판단을 하셨으면 식을 요 마지막에 정리만 해줘도 충분히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 다음 자 얘는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풀지를 먼저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봤을 텐데 두 집합 x랑 y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에서 y로 간다. 얘의 개수를 구하여라.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고 일단 가를 보면 아 얘는 뭐 중복조합일 것 같네. 그치? 걔 일단 패스. 그 다음 나를 보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F1이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F1이 될 수 있는 게 1, 2, 3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가 1, 2, 3이 들어가면 얘는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7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되면서 경우가 무지막지하게 많아지는 상황이야. 그럼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혹시 여집합이 되진 않나? 여사건이 되진 않나? 여사건을 잠깐 생각해보고 여사건이 더 복잡하면 어쩔 수 없이 처음 방향으로 가야겠지. 여사건을 생각해보면 얘의 여사건은 F1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3보다 크다니까 4보다 크거나 같다로 쓸게. 이렇게 되면 F1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4, 5, 6 중에 이 4개가 다 쏘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3개를 중복해서 4개를 써라. 이 문제니까 요건 간단하게 해결이 되네 생각보다. 근데 이게 다랑 또 겹치니까 문제잖아. 여기서의 여사건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거 빼기로 바꿔서 써볼게요. 얘가 F3 빼기 F1이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뭐 빼기를 안 쓰셨다 하더라도 얘는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F3이 F1 더하기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F1 더하기 4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가 1이면 5보다 커야 되니까 이거 6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 이거 빼기로 안 쓰고 갈게. 그냥 원래대로 가볼게. 이렇게 되면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돼도 끝났거든요. 얘 1이면 얘 무조건 6이야. 더 이상의 경우가 안 나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때 F는 1일 때 F3이 6이고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4는 무조건 6을 쏴줘야 되고 F2가 문제잖아. 여기서 F2는 뭘 쏴야 돼? 1부터 6까지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으니까 6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끝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좋은 포인트는 나는 F1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다루고 있고 다는 F1이 1일 때를 다루고 있어. 전혀 둘이 겹치지 않아. 그러니 아주 간단하게 여사건 2개로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요 다에서의 여사건은 6가지가 나오고 나에서의 여사건은 6C2니까 15가지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21가지를 빼주면 되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는 6개를 중복하여 4개가 써라 하니까 6H
4 이렇게 되고 얘 계산하면 몇이니? 이거 계산하면 9, C, 4 빼기 21 이렇게 되니까 9, 8, 7, 6, 4, 3, 2, 4, 3, 2, 3, 3, 9, 3, 7, 21 얘는 126 빼기 21 따라서 답은 105. 오케이 이렇게 되죠? 여사건. 왜냐면 이제 누구나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앞에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게 딱 보자마자 여사건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우리는 당연히 나부터 해석을 하니까 F1이 3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뭐랑 뭐가 되겠구나. 근데 그걸 다 해보니까 경우가 겁나 많어. 이거 다 따지기는 쉽지 않아. 그러면 잠깐 샛길로 빠져보는 거지. 여사건이라는 애가 가능한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여사건이 훨씬 낫겠네? 가 되면서 여사건으로 풀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모든 문제가 얘들아 여사건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 여사건을 생각했을 때 더 복잡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정방향으로 가셔야죠. 원래 풀려고 했던 대로 가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사건이 맞고 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각각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고 30번 주머니 A에 흰 공 3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어. 이것도 그림표를 좀 만들어 봐야겠는데 조건 그림을 그려볼게요. A에 흰 공 3개와 검은 공 1개가 나와 있고 B에 흰 공 3개와 검은 공 1개 똑같이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데 실행 1과 실행 2를 순서대로 해.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2개의 공 꺼내서 B에 넣어. 오케이,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앞면이 나오면 A에서 2개를 꺼내서 B에다 집어넣는데 오케이. 뒷면이 나오면 뒷 좀 그런데? 뒷면이 나오면 A에서 3개를 꺼내서 B에 넣는데 오케이. 나 이렇게 조건표를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이 복잡하잖아. 구구절절. 요렇게 만들어주면 오케이. 상황은 지금 이러한데 그러면 주머니 B에서 임의로 5개의 공을 꺼내. 두 번째는 다 옮긴 다음에 5개를 꺼내서 주머니 A에 다시 넣는데 근데 실행 2가 끝나고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아. 그러면 5개를 흰 공을 포함해서 싹 꺼내야 된다는 얘기지. 흰 공이 없어야 되니까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얘 중 어쩌고 어쩌고 일 확률이니까 이건 일단 조건부 확률이구나. 이것도 써놓고 키워드들은 좀 써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 이게 실행 1이었고 그 다음에 실행 2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주머니 B에서 임의로 5개를 꺼낸다 그랬으니 얘를 일단 해서 B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5개를 뺄 거잖아. 자, 그러면 2개를 옮겨야 되니까 여기서 흰색과 검은색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거 2개, 2개, 0개 옮길 수 있고 1개, 1개 옮길 수 있고 이게 0개, 2개는 안 돼. 검은색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 일단 아웃이거든요. 이건 안 돼. 이렇게 가능. 얘도 마찬가지 3개를 옮길 건데 흰색, 검정색을 옮긴다라고 하면 3개를 옮기려면 흰색 3개, 검정 0개 가능. 이거 2개, 1개 이것까지 가능이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B의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생각해보자. 2개를 집어넣었으니 흰 공 5개, 검은 공 1개 남고 흰 공 하나 넣었으니 흰 공 4개 되고 검은 공 하나 넣었으니 2개 되고 이렇게 지금 남고 여기서의 B에서의 흰 공, 검은 공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3개 넣었으니 6개, 1개 2개 넣었으니 5개, 2개 이렇게 지금 B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실행 2에서 흰 공이 남아있지 않게 5개를 꺼내서 옮겨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행 2를 해보면 5개를 옮겨야 되니까 여기서는 흰 공 5개를 꺼내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쳐볼까? 얘는 흰 공, 검정 공의 개수 꺼내야 되는 게 5개, 0개고 얘는 흰 공 다 꺼내고 하나 더 꺼내야 되니까 검정 1개는 어쩔 수 없이 꺼내야 되고 얘도 이제 실행 2로 가보면 흰 공, 검정 공을 몇 개씩 꺼낼 거냐? 흰 공, 검정 공을 일단 다 꺼내야 되는데 6개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구나. 여기서 제껴야지. 그렇잖아. 5개를 다 꺼내서 흰 공이 없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애초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지워버리고 여기서 이제 흰 공을 5개 꺼내고 검정 공 0개 이렇게 꺼내면 되는구나. 결국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3개밖에 없고 그 중에서 주머니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일 때니까 이거랑
이거 아니고 이거랑 이렇게 두 개가 분자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네. 오케이, 이제 식만 쓰시면 되죠. 자, 첫 번째는요. 얘 일단 처음에 시작이 뭐였어? 앞면이 일단 나와야 되고 앞면이 나왔는데 주머니 A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지 사시인데 그때 흰 공 세 개 중에 두 개가 꺼내지길 바랬지. 이게 실행 1이고요. 시행 2는요. 그 중에서 흰 공 5개. 그럼 여기서 6개 중에 5개를 뽑는데 그 중에 흰 공 5개가 뽑히길 바래. 흰 공 5개 중에 5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식이 써지고. 자, 두 번째 식부터 다 쓸게요. 얘도 앞면이 나오고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3C1, 1C1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B 6개 중에서 5개를 뽑는데 흰 공 4개랑 검은 공 하나가 뽑혀야 되니까 흰 공 4개 중에 4개가 뽑히고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가 뽑혀야 된다. 이렇게 식이 써지고 마지막 이때는요.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이 일단 나와주고 마찬가지 4개 중에 이거 뭐야? 3개를 뽑는 거죠. 이제 4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흰 공이 2개 나와야 돼. 3개 중에 2개 나오고 검은 공 1개 중에 하나가 뽑혀. 그래서 3개가 들어가서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흰 공 5개가 뽑혀 나와야 되지 7개 중에 5개를 뽑는데 흰 공 5개 중에 5개가 나오길 바란다. 오케이. 이렇게 구구절절 내가 읊으면서 식을 써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맞는 식을 쓰는 거지. 계산.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3. 얘는 6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3, 2, 6. 2, 4, 24분의 1이네. 얘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3 곱하기 6분의 2. 이렇게 되니까 3, 2, 6, 24분의 2. 이렇게 되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4C3분의 3C2, 3 곱하기 7, 6, 7, 3, 21, 1 이렇게 되네. 3, 7, 21 몇이야? 8, 7, 56분의 1 계산이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7, 8, 8, 3, 7, 3, 21, 8, 168. 168로 통분이 되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얘 8분의 1이고 56이니까 둘이 합하면 56분의 8 이렇게 되고 그 중에서 얹어야 되는 애가 얘랑 얘였잖아. 둘이 합하면 얘는 8, 3, 8, 7이니까 7, 21, 아까 내가 뭐라 했니? 21 곱하면 168분의 7, 얘는 168분의 3, 168분의 10 이렇게 계산이 되지. 그러면 얘는 7, 아까 뭐였어? 3, 2, 4, 2, 5, 4, 3, 12분의 5 이렇게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답은 P 플러스 Q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17. 오케이, 됐죠? 요렇게 봐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키워드를 좀 작성을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구구절절절절 막 말이 나와 있으면 어차피 문제를 계속 다시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물론 문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풀긴 하지만 요렇게 조건표나 조건 그림을 좀 내가 말하는 조건 그림이 조건표가 별게 아니야. 그냥 얘를 우리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에 맞게 식만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건표나 이런 조건 그림을 좀 만들어주는 거까지 이게 자꾸 연습이 되셔야 아무리 복잡해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손으로 같이 써서 정리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월학평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과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 시험도 내가 이거를 미처 놓쳤었네 라는 게 있으면 그걸 여기서 체크하는 용도로 쓰시지. 뭐 이거 수능도 아니잖아. 이게 잘 보고 못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지금 내가 여기서 좌절을 하거나 내가 여기서 자만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문제가 쉬웠으면 내가 자만해 줄 수 있고 문제가 어려웠으면 내가 반성의 시간을 갖겠지만 사람마다 이건 또 다른 거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영향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로 한번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다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계획했던 거 그대로 진행을 쭉 해서 11월 16일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 이제 상심하지 마시고 너무 또 좋아하지도 마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진행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